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 수목 관리, 조경 관리 중에서 잔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관리. 잔디는 식재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여지고 관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잔디 관리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잔디 관리라는 거는 큰 경기장이나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생각하셔야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우리 산소나 본인의 주택 정원의 잔디 관리를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이번에 배우시는 잔디 관리는 경기장과 골프장 잔디 관리를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들으셔야 이해가 훨씬 잘 될 겁니다. 자, 잔디 관리 첫 번째는 모잉입니다. 잔디 깎기 혹은 예초라고 하기도 하고 모잉이라기도 합니다. 자, 잔디 깎기는요. 잡초의 발생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밀도를 높이고 평탄한 잔디밭을 만들고 통풍을 잘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잔디를 우리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잔디 특성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잔디는 이렇게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뿌리로 번식하는 것보다 이 지하경으로 발달해서 얘가 또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래서 또 뿌리가 나거나 아니면 지상경이 발달해서 이렇게 뿌리가 나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지하 포복경, 얘를 지상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 포복경이라고 해요. 지상경. 얘는 그냥 지하경이라고 얘기할게요. 영어로는 우리가 S타입, R타입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러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일단은 경자가 붙는다는 거는 줄기가 변한 겁니다. 이 특성을 알아야 이제 관리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는데 얘를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안 자르면 되지. 잘라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게 삐쭉삐쭉 크기가 다 똑같이 크지 않고 다르게 클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클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작게 클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잔디 관리 어디에 한다고 그랬죠? 경기장이나 골프장이에요. 경기장이나 골프장에는 공이 구르는 속도가 균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면 경기장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평탄화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얘를 잘라서 통기를 좀 원활하게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혹은 잡초를 못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초를 해주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얘를 자르는데 요만하게 잘라야 한다고 해서 위에 상부를 3분의 1 이상 자르는 거를 하지 않습니다. 30% 이내에서만 잘라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잔디 길이를 얘가 10cm라고 봅시다. 10cm를 우리가 3cm로 만들 거예요. 3cm로 만드는데 이거를 한 번에 뚝 7cm를 잘라버리고 3cm를 놔두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일단 먼저 7cm로 만들어요. 7cm로 먼저 만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거의 3분의 1이면 몇입니까? 그러면 얘를 한 4cm로 만들어요.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1cm를 더 잘라서 3cm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초를 그러면 3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만 내가 한 번에 자르는 양이 한 번에 자르는 길이가 이 전체의 3분의 1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3분의 1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예초 횟수는 예초 몇 번 해줘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는 너는 그럼 몇 cm를 원하냐? 네가 얼만큼 잘랐으면 현재는 몇 cm고
얼만큼 잘랐으면 좋겠느냐에 따라 예초 횟수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잔디 깎는 높이는 정해져 있어요. 아,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 제가 금방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기장이나 골프장은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자, 볼까요? 그린은 0.5에서 0.7. 자, 1cm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티인데요. 티는 한 1, 2cm 정도. 페어웨이는 약 2cm 정도. 러프는 한 4cm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그린의 경우는 홀컵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공이 요로 또로록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주변이 어때야 됩니까? 아주 고르게 짧게 돼 있어야지 이 공 들어가는 홀인원 하는 공이 홀컵으로 쏙 들어가는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린 지역은 굉장히 짧게 관리합니다. 자, 다시 말해 볼까요? 짧게 관리해야 되니까 예초 횟수가 네, 많아야겠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왜? 3분의 1 법칙을 지키려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린 지역은 짧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린 지역은 자주 깎아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 예초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초반에 잔디 깎기 모잉이라고 그랬죠. 모잉, 예초라고 했는데 이 모잉을 기계니까 예초 기계니까 모잉 무슨 모어라는 게 붙으면은 잔디 깎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모어는 15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뭐 개인 주택이나 이제 작은 면적을 깎을 때 우리 왜 TV에서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 있죠? 조그만 거. 그런 걸 우리가 핸드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그린모어는 그린에 제가 아주 짧게 깎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밀하게. 그래서 그린의 경우는 그린모어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거친 면, 아까 얘기한 러프 지역 같은 경우는 로터리 모어를, 그 다음에 골프장은 전체적으로 짧으면서 넓은 면적이죠. 그러기 때문에 갱모어를 사용한다. 자, 이거 이제 잘라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잔디는 또 하나 통기 작업을 해야 돼요. 통기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가 번지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엉성하게 나다가 그 사이에 막 잔디가 빽빽하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줄기 지상경과 지하경이 얽히고 설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래된 잔디밭의 경우는 물과 그러니까 수분과 양분이 땅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 이렇게 자꾸 깎다 보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라낸 거를 우리가 예지물이라고 하는데 이 예지물이 청소를 당연히 해줍니다. 해주는데도 군데군데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지물이 쌓여서 퇴치층을 이루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기시켜준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 속을 공기를 원활하게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멍을 뽕뽕 내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통기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금방 122페이지 뿌리 호흡을 촉진시키고 금방 얘기한 예지물이 쌓여 생기는 대치층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비료나 수분의 침투를 용이하게 시키며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얘를 잘라낸 단면에 부정근이 생깁니다.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를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를 여기를 자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정근을 발달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통기 작업의 방법에는 스파이킹, 슬라이싱, 버티컬 모잉, 코어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림으로 만나볼까요? 123페이지 그림 보세요. 이렇게 뚝뚝 스파이킹. 예전에 육상, 축구화를 잘 생각해 보시면 축구화 발바닥이 보면 이렇게 생겼죠. 네. 옛날 저 한 40, 50대 이상 분들은 아마 스파이크라는 걸 아실 거예요. 신발. 육상할 때 신었던 신발인데 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스파이킹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네모난 모형으로 톡톡
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파이킹입니다. 슬라이싱은 이렇게 쿼어링은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똑똑 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떼어진 게 분리되겠죠. 얘는 요렇게 요런 게 날아가는 거예요. 얘는 요만한 게, 얘는 여기 있었던 게 요만한 게 날아가는 거죠. 자,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얘가 코어링이거든요. 가장 많이 손상이 될 것 같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또 코어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파이킹, 슬라이싱, 코어링. 자, 여기 그림에는 그 버티컬 무빙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수직 예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하고 나면 지금 여기가 구멍이 빈 상태잖아요. 이게 빈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리 절단면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 절단면을 채워주는, 요렇게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떼밥 주기 혹은 탑 드레싱 혹은 배토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얘의 목적은 지금 통기 작업 이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상경을 막 땅 위에 나와 있는 지상경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온퐁온퐁 페인 이 부분을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배토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통기 작업은 배토 작업과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효과는 당연히 노출된 걸 이렇게 덮어주는 역할, 줄기를 보호해주고 잔디밭을 고르게, 표면을 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이때 배토 작업할 때 이거를 뭘 넣어주냐 그러면, 자, 이거는 뭘 넣어주냐면 가는 모래 플러스 유기물인데요. 책에는 이게 2대1이라고 해서 나오기는 했어요. 뭐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사실 골프장마다 좀 다르게 하기도 하고요. 유기물을 아예 안 섞습니다. 그냥 세사만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수치를 넣어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사를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는 모래를, 그래야지 이 구멍으로 속속속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모래로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떼밥을 준 후, 살포 후 스틸 매트, 요렇게 철망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왜 철 갑옷 같은 거 혹시 영화에서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를 차가 이렇게 뒤에다 매달아요. 이 차가. 그래갖고 얘를 뒤에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밖에 있던 이 모래들이, 뿌렸던 모래들이 이 안으로 이제 속속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토 작업 이후에는 꼭 스틸맨트로 끌어서 떼밥이 잔디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자, 근데 이건 언제 하는 게 좋으냐? 난지형은 여름에, 한지형은 봄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떼밥을 이렇게 세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두께 1cm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자주라는 게 뭐 10번, 20번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2, 3회 나누어서 살포하는 것이, 적어도 2, 3회 나누어 살포하는 것이 좋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1cm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4, 5mm 정도만 뿌리는데 스틸매트 끌어주고 한 보름 뒤에 다시 한번 해주고 또 보름 뒤에 다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잔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예초, 통기 작업, 배토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시비를 합니다. 좀 전에 배웠던 비배 관리, 비료 주는 방법인데요. 질소질 비료는 1회
제곱미터당 4g을 넘지 않고 1년에 16g을 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시비하는 시기는 난지형은 봄, 여름, 한지형은 봄, 가을에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시비는 너무 습하거나 너무 덥거나 이럴 때는 너무 건조하거나 이럴 때는 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잔디 병충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잔디는 병이 잘 걸려요. 잘 안 걸리면 참 좋을 텐데 잘 걸려요. 왜냐하면 저렇게 자주 깎고 떼밥도 주고 그 다음에 잘 자라라고 또 비료주고 나서 또 물 주고 물 많이 주니까 습하죠? 그러니까 병이 잘 생깁니다. 특히 서양 잔디에서 많이 생기고 제가 한지형 잔디와 난지형 잔디 얘기할 때 한지형 잔디는 병해에 약하다 그랬을 겁니다. 자, 일단 무슨 병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녹병. 한국 잔디에 잘 걸리는 병으로 5, 6월, 9월에서 10월에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많이 생기고요. 헥사코나졸이나 디니코나졸 같은 약을 이용해서 방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수불량인 경우에 많이 생겨요. 녹병. 이 한국 잔디 녹병이 제일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양 잔디에서 많이 생기는 거. 이거는 서양 잔디에서만 발생하는 건데 브라운 패치라 그래가고요. 토양 소독을 하거나 페나리, 디팀제 같은 디팀제가 아니라 티람제를 사용해서 병해 방제를 하는데요. 얘는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썼을 때, 너무 잘 자라라고 너무 많이 줬을 때, 그 다음에 잔디 깎기 불량 시에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깎는, 아까 3분의 1 법칙 제가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렇게 뜨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잔디의 충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잔디의 충해의 경우는 우리 한국 잔디는 원래 병이 잘 안 생기는데 이 충해가 잘 생깁니다. 특히 황금충류라고 해가지고요. 잔디 뿌리를 가해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잔디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한지형 잔디는 지상경 또는 지하경이 발달했고요. 난지형 잔디의 경우는 S타입 또는 얘는 R타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난지형은 SR타입이라 그래서 지상경과 지하경 모두 발달했어요. 특히 얘는 이 지하경이 많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 뿌리가. 그래서 뿌리를 가해하는 충해를 입기 쉽다. 메르유제나 아시트 분제 같은 것을 사용해서 방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잡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잔디밭의 경우 이 잡초가 문제시 됩니다. 금방 우리 잔디 얘기할 때 뭐 내 주택의 그 잡초, 뭐 산소에 있는 잡초 뭐 가서 좀 뽑아주면 되지. 그런데 잔디 구장이나 골프장의 잡초 같은 경우 그 넓은 데를 어떻게 다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가 미관상 모양도 보기 싫게 하지만 이 잔디밭의 경기를 평탄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경기를 잘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나쁜 점들을 단점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보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분과 수분을 이 잡초가 뺏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잔디의 생육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잡초를 없애줘야 됩니다. 특히 발행이, 강아지풀, 클로버가 문제가 됩니다. 이 발행이는 사실 진짜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이 잡초 중에 특히 이제 클로바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 클로바의 경우는 손재초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 퍼질 수가 있어서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성 제초제인 밤벨, 다른 말로 디캄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문제에 밤벨을 사용한다고 배웠는데 디캄바라고 나와요. 같은 약제 이름입니다. 제초제 밤벨의 성분을 갖고 있는 디캄바라는 약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투포디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근데 또 주의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잡초가 많은 곳에 이 크로바가 있는 곳에 이 밤벨을 잘못 쳤다가는 주변에 있는 수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 날려가는 바람에도 이게 그 약재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쓰는 것이 좋고 뭐 앞에 좀 가린다거나 심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상하게 잔디밭 주변에 나무가 시들시들해요 하는 거는 대부분 이 밤벨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외에 이 지금까지는 뭐 이제 그 잔디밭을 관리하는 내용이라 그랬다면, 자, 그럼 잔디의 생육을 불량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게요. 퇴치와 매트가 있는데요. 퇴치는 잘려진 잎, 아까 제가 예지물 얘기했을 겁니다. 예지물이 말라 죽은 잎이 쌓여서 스펀지 상태로 된 것을 우리가 퇴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과 거름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퇴치를 좀 완화시켜 주려면 통기 작업 후에 떼밥을 주면은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트는 퇴치 밑에, 그 퇴치 지금 아까 쌓여있다고 그랬죠? 밑에 썩은 잔디의 땅속 줄기 우리 지하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질김 섬유질이 쌓여있는 상태를 매트. 그래서 우리가 퇴치가 쌓여있거나 매트화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잔디밭이 생육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원활하게 좋게 해주려면 뭘 해야 된다? 통기 작업과 배토 작업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잔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잔디 관리 방법, 예초, 잔디 깎기, 그 다음에 시비, 비료 주기, 그 다음에 지금 통기 작업과 배토 작업,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그 다음에 잡초 제거, 이런 것들이 잔디 관리에 해야 될 일이라고, 주로 해야 될 일. 잔디 관리 할 거 많습니다. 이런 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좋은 높은 고품질의 잔디밭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잔디 관리에 이어 지피 및 초하류 관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피 식물이 잔디인 거는 맞는데요. 그 외에 지피 식물과 초하류 관리는 일단은 초하류라고 하면 우리는 화단 관리를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단의 경우 모종 심은 직후 뿌리와 흙이 잘 결합되도록 충분히 관수하시는데요. 이때는 뿌리 활착이 다 될 때까지 매일 관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꽃잎이나 잎에다 물 주는 것보다는 뿌리 가까운 부분, 지면턱 쪽에다가 물을 주셔서 물이 잎이나 꽃잎에 튀지 않도록 흙이 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면 관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화단의 경우는요. 최소 3회 정도 바꿔 교체를 해주시는데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최소 3회를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초하류의 화단의 경우는 1년 초로 대부분 식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봄꽃, 그 다음에 여름꽃, 그 다음에 가을꽃 해서 3번 정도를 교체해 주는 방법을 하고요. 이상적인 화단인 경우는 5회를 교체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교재는 없지만 한번 같이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단의 경우 거름을 주는 거는요. 다른 것보다는 개화 기간이 긴 초하류의 경우는 덧거름을 주기도 하는데요. 얘는 아무래도 초하류는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거름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관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병해충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나무에 상해를 주거나 뭐 생육이 안 좋으니까 병해충 방제를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초하류의 경우는 아무래도 관상 가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관상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빨리 즉시 교체를 해주거나 빨리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피식물과 초하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